서울의 집값을 분산시키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 GTX를 한번 다루면서 그 마지막 시간에 그럼 GTX는 결국 서울 집값 분산을 하기에는 그렇게 큰 해결책은 아니다. 그리고 다른 해결책이 무엇이 있냐? 라는 질문을 저 이제 스스로한테 던졌고 그거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미래에는 물론 뭔가 새로운 게 나와가지고 이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또 봐야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놓고 봤을 때 서울의 집값을 분산시키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집값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반대로 서울의 집값이 조금이나마 이제 분산이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안이 막 나오고 있어요. 뭐 가장 가볍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수도권 전철 연장, 그 다음에 지난번 영상에서 다뤘던 GTX, 이 전철의 약간 연장선 같은 개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도시. 참고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정책으로 정부가 지금 집값을 잡으려고 했다가 다시 조금씩 반등하는 기미를 보여가지고 신도시 지역을 새롭게 발표를 함으로써 현재 이 분위기를 조금 잠재우기 위해서 사용되는 방안으로도 활용이 됐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 맨 처음에 1기 신도시 사업이 나왔을 때 그때도 처음에 평촌, 중동, 삼본 요 세 지역만 발표를 하다가 뭐 별 효과가 없어가지고 일산이랑 분당까지 이제 추가로 발표를 한 거죠. 뭐 그만큼 이제 수도권 집값 잡는 거에 그리고 수도권 집값을 분산을 시키는 거에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있는 게 이 신도시 사업입니다. 자, 그러니까 세금이나 무슨 뭐 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딱 부동산적인 측면을 봤을 때 한 요 세 가지 정도로 이제 압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걸 하나하나 조목조목 조금 봐볼게요. 일단은 수도권 전철을 연장해가지고 집값이 분산이 될 거였으면은 벌써 분산이 됐겠죠. 해당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그렇게 큰 관심은 없겠지만 이미 이 수도권 전철이라는 거는 굉장히 넓게 포진이 돼 있어요. 남쪽으로는 충청도, 그리고 동쪽으로는 강원도, 서쪽으로는 강화나 영종도 같은 그런 섬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들어와 있고, 참고로 서쪽에서 현재 유일하게 지하철이 없는 김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연장 공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북쪽 같은 경우에는 동두천까지 전철이 가고 있으며 큰 도시 중에서 뭐 거의 포천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 웬만한 지역은 다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의정부, 양주 뭐 이런 데 전부 다 가죠. 이게 지금 서울 지하철처럼 막 얽혀있지 않아서 그렇지 현재 수도권 전철이 엄청나게 넓은 지역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죠. 즉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이 수도권 전철을 계속 연장한다, 늘린다, 별로 그렇게 서울 집값을 분산하는 거에 도움이 안 될 겁니다. 물론 효과를 본 몇 개 지역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광교 같은 곳이 조금 대표적이죠. 광교가 뭐 이 수도권 전철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 수도권 전철도 굉장히 큰 한 몫을 한 거죠. 만약에 여기 없었다면 지금의 광교가 있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GTX인데 GTX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다뤘죠. 그래서 이쪽 지금 위에 있는 요 카드, 그래서 혹시 지난번 영상을 안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요 카드를 통해서 지난번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신도시 사업. 사실 이 신도시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이 서울 집값을 분산시키는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토지 보상부터 해가지고 되게 거쳐야 될 난관이 많긴 하지만 이제 그런 문제 다 제쳐두고 그냥 딱 이 신도시 사업 요 자체로만 봤을 때, 그리고 이 입지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만 좀 분석을 해보면은 이 신도시 사업이야말로 거의 유일하게 이 서울의 집값을 분산시킬 수가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정책 중에 하나죠. 현재 수도하고 수도권에는 신도시가 총 18개가 있으며 미사 강변도시나 뭐 다산지구처럼 그런 보금자리 주택지구까지 치면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엄청나게 많은 계획도시가 있어요. 그리고 이를 그냥 신도시라고 그냥 통칭해가지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신도시에서 현재 서울의 집값을 분산을 시킨 그런 신도시는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 이 분산이라 함은 그냥 단기적으로 짧게 그냥 반짝거리는 이런 게 아니라 좀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가지고 서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서울에서 이탈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지역, 이런 지역 중에서는 현재 서울을 제외하고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당연히 분당하고 판교죠. 그리고 그런 이제 분당하고 판교를 뒤이어서 비슷하게 어느 정도 서울의 이탈 자체를 조금 부담 없이 해주는 그런 신도시가 미사나 송도나 다산이나 광교, 뭐 한 요 정도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생각하는 기준은 서울하고 어느 정도 좀 가격이 비슷하고 그 신도시를 제외한 주변에 비해서 가격이 좀 높은 뭐 요런 지역들을 좀 대상으로 제가 방금 전에 언급을 한 거고, 제가 참고하는 사이트는 디스코라는 사이트입니다. 참고로 이 디스코 같은 경우에는 동 단위로 이제 묶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건 이제 참고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료를 봤을 때 다산하고 일산은 현재 상황이 좀 비슷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방금 전에 언급할 때 일산을 제외하고 이제 다산만 넣은 이유는 일산은 조금 하락세에
상태이거나 아니면은 계속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방면에 다산은 전체적으로 좀 상승세죠. 뭐 이렇기 때문에 이제 집어 넣은 거고, 물론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할 얘기는 많지만 이제 요거는 오늘의 얘기가 아니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이 이외의 지역에도 서울 집값을 분산시킨 지역이 조금 더 있겠지만 뭐 제가 방금 언급한 그 정도의 신도시가 어느 정도 대표적인 신도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서울의 집값을 전체적으로 크게 분산을 시킨 곳은 한 요 정도밖에 없는 거고, 수많은 계획 도시 중에서 이 이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산을 거의 못 시켰어요. 분명히 신도시는 공통적으로 수도권 전철도 쫙 들어가고, 그리고 토지 계획도 굉장히 잘해가지고 아파트도 딱딱딱딱딱 예쁘게 지어놨고, 뭐 주변에 이제 공원도 있어가지고 살기도 편할 텐데 왜 이 정도 신도시만 서울의 집값을 분산시켜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됐을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판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수식어가 붙는 게 있죠. 제2의 강남. 이제 왜 하필이면 판교 같은 경우가 제2의 강남으로 불리울까요?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정책을 짤 때, 그리고 신도시나 계획도시 같은 곳을 지정을 할 때 이 판교를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만큼 성공한 도시이고 다른 지역의 롤모델로 삼을 수 있을 만한 그 정도의 도시인 거죠. 그래서 이 판교를 분석을 해가지고 장점을 이제 뽑고, 또 반대로 좀 실패한 신도시 같은 경우에 사례를 또 뽑아가지고 이 둘을 잘 조합을 해가지고 지역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을 잘 운영을 한다라면은 아무래도 정답이 더 가깝겠죠. 근데 일단 판교가 성공한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건 또 제가 다음번 영상에 또 기회가 된다면 좀 다뤄보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바로 좀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판교가 성공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직주 근접입니다. 물론 이제 처음에 판교가 발표되고 뭐 이런 시점에만 해도 지금하고 이 부동산을 보는 관점 자체가 굉장히 다르긴 했지만, 어쨌든 현 시점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직주 근접이에요. 그리고 판교가 이 직주 근접 때문에 성공을 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직주 근접은 직주 근접인데 고소득자가 많은 그런 직장에 근접해 있다. 이게 핵심이죠. 이건 이제 광교나 아니면 마곡 이런 경우에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같은 원리입니다. 사실 서울의 집값을 분산시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정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좋은 직장에 좋은 교통. 뭐 그 이후에는 이제 뭐 학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주변의 위락은 어떻게 되는지서부터. 근데 이제 그런 걸 다 제외하고 가장 큰 대전제는 역시 좋은 직장하고 좋은 교통입니다. 근데 이거를 정부가 모를 리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GTX 사업을 서울의 집값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도 생각을 하는 거고요. 왜냐면 GTX 같은 경우에도 좋은 서울 직장에 빠른 시간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통이 있으니까 서울의 집값 분산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그 경기도 사람들을 서울에다가 그냥 매 출퇴근 시간마다 퍼다 나르고 요것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 도시에 판교처럼 좋은 직장을 집어 넣어줘야 됩니다. 이는 매번 정부가 이제 계속 관심을 갖는 그런 일자리 정책, 그냥 단순하게 일자리만 막 많이 뽑는다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뭐 돌보미 일자리 만들고, 노인 일자리 만들고, 생활체육 지도자 만들고, 그 다음에 구급 공무원들 그냥 막 찍어내고, 뭐 요런 직장으로는 사실 이 서울의 집값을 분산시킬래야 분산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직업 자체가 굉장히 좋은 직종이고 현재 손이 부족한 그런 일자리인 건 맞겠지만 서울의 집값 분산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죠. 결국에 경제 성장하고 서울의 집값 분산, 두 마리 토끼를 좀 잡기 위해서는 벤처기업을 계속 육성을 해야 됩니다. 시대가 가면 갈수록 IT 위주의 그런 직장을 계속 육성을 해야 되고, IT가 아니더라도 심지어 제조업이더라도 무역이 좀 활발한, 그래서 돈 나올 구멍이 많은 이제 그런 직종을 좀 키워줘야지, 그리고 그런 일자리를 늘려줘야지 집값이 분산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업을 많이 육성을 하고 계속 키워주고, 이런 기업들을 신도시에다가 박아야 됩니다. 계속. 근데 그걸 억지로 박으면 안 되죠. 당연히 이전을 할 경우에 그에 따른 굉장한 혜택을 막 줘가면서 그 기업들을 계속 길러 나가야 되는 게, 그게 결국에는 집값도 분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유일한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봤을 때, 현재 발표된 곳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런 목적을 가장 달성하기가 쉬운 곳은 아마도 최근에 발표한 창릉하고 대장지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곡이 LG의 영향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죠. 거기다 그 바로 주변에 있는 목동 같은 경우에는 학군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을 LG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대기업이 딱 중심을 잡고 있는 곳에 여러 좋은 직장들을, 그리고 연계가 되는 그런 일자리들을 막 넣는 거죠. 현재 있는 기업도 넣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신규 기업도 계속 그쪽 위주로 이제 육성을 하다 보면은 아마 판교하고 비슷한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냥 일반 신도시들처럼 그냥 주택만 쫙 지어가지고는 아무런 승산이 없어요. 그리고 요거를 그냥 단순하게 자족도시를 그냥 몇 군데 막 늘린다, 요걸로도 그냥 승산이 없습니다.
겁니다. 중소기업들이 그 자족 도시에 짓는 그런 뭐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 이런 사무실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런 혜택이 없으면 거기를 왜 가겠습니까? 기업들이 가봤자 좋은 인재 구하기만 힘들죠. 좋은 인재들이 있어야지 기업이 그쪽으로 가고, 그리고 기업이 그쪽으로 가야지 또 반대로 좋은 인재들이 또 그쪽으로 가는, 그런 계속 좋은 선순환이 일어나는 건데, 좋은 인재를 갑자기 거기에 키워낼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그 지역의 기업부터 키워내고, 그 기업을 키우려면은 그 기업이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뭐 세금도 감면해주고 뭐 여러 가지로 그냥 좀 제도적인 혜택을 줘야겠죠. 그리고 그 기업이 많이 크면은 당연히 그 지역에 이제 좋은 인재들이 많이 생겨나기 시작할 거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선순환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고 좋은 인재가 늘어나면 당연히 집값은 자연스럽게 분산이 됩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현재 대장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 인근이 너무 공업이 발달한 도시죠. 이 틀을 깨는 것 자체가 아마 쉽지가 않을 겁니다. 공업 물론 좋긴 좋은데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나가는 거에 있어서 이 공업보다는 IT 쪽 위주 그런 사업들이 아무래도 더 고소득자가 많아질 거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틀을 깨고 이 대장지구에 IT 사업이 들어간다? 그냥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굉장히 쉽진 않을 겁니다. 물론 또 아쉬운 거는 창릉하고 대장지구가 아니라 만약에 광명 쪽에다가 3기 신도시를 추가로 발표했다, 그렇다면 이제 강남 수요까지도 이쪽으로 좀 넘어오는 거를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창릉하고 대장지구도 기업들하고 정말 잘 소통하고 협의해 가면서 잘 그 신도시를 운영하고 이끌어 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서울의 집값을 분산시킬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그냥 중소기업만 막 때려 넣고 막 지식산업센터만 그냥 무대기로 짓고 이러면 그냥 필패예요, 필패. 대기업하고 벤처기업을 굉장히 육성을 해가지고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현 정부 자체가 기업하고 그렇게 친한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딜레마에는 빠지겠죠. 서민들 편에 서겠다라는 그런 정부가 갑자기 기업을 육성을 한다, 그럼 이제 서민 쪽에 있었던 표를 다수로 잃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 정부에서는 이를 알아도 진행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도 어찌됐든 집값의 안정,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이 정부한테 더 큰 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이념하고는 조금 안 맞다 하더라도 경제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서울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기업들을 잘 육성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기회를 또 놓친다, 창릉하고 대장을 망친다, 그럼 또 새롭게 신도시를 발표를 해야 되고, 북쪽으로는 조금 들어갈 만한 입지가 별로 없다 보니까 남쪽으로 오게 될 확률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은 강남만 점점 더 굳건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계속 강남의 집값은 잡히지는 않을 겁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